바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아직 멀었는데 라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되겠는데 라는 시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생들과 대화를 나누자면 대학 입시 용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 몇 개 정도 알고 있을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육모, 구모, 상대평가, 절대평가, 화적언맥, 교과학종, 생기부, 창체, 습득행트, 특별전형, 그리고 순공시간인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순공시간, 순수하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요, 순공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듣는 위주의, 보는 위주의 수업을 하면서 공부 시간에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입시 용어 10개 공부하는 날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주요 15개 대학, 보내고 싶은 대학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제 치렀던 수능은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탐구 2과목 합쳐서 40문항, 총 115문항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능 전에 보는 9월 모의평가, 구모라고 하는 시험을 보면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라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답 수를 통해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라인을 잡아볼게요. 자, 혹시 21문제 정도 틀렸다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건동홍 라인을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개면 중경외시 라인, 12개면 서성한 라인, 9개면 서영구 라인, 6개 정도면 의대 라인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수학은요,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구몬 수학하는 회원들은 교재에 오답 등급 테이블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 구몬 하는 회원은 매일매일 오답 정정을 통해서 오답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답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나는 전국에서 몇 등인지 보는 시험이 고3 때 치러집니다. 3월에는 학평이라고 해서요, 지역교육청 주관하는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재학생 아이들이 응시하고 있고요. 6월 모의평가, 육모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이때는 재수생 아이들도 응시를 하게 됩니다. 9월 모의평가는요, 마찬가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이때는 대학을 이미 합격은 했지만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반수생 일부가 응시를 합니다. 최종 시험인 수능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보는 시험이에요. 재학생, 재수생, 반수생, N수생, 검정고시생, 1학년,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수능만 준비하는 아이들이 검정고시생, N수생은 재수를 물론이고요, 3수, 4수, 5수, 6수 하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3월 학평, 육모, 구모, 수능 점점점 뒤로 갈수록 재학생 아이들의 등급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 킬러 문항, 아주 어려운 최상위권 아이들만 풀 수 있다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 킬러 문항이 많다 보니까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에요. 한자로 풀어보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 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수능을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스타일로 수능을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2027년까지는 지금 현재의 수능 스타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2022학년부터 해서 3회째 보고 있는 문이과 폐지 수능인데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치러집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문학 시험을 보고요. 화작, 화법과 작문, 언매, 언어와 매체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고요. 수학 1과 2는 모두 치르고 확률과 통계, 확통, 이적분, 기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탐구는요, 총 17과목이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면 되는데요. 자격고사 개념의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특히 나는 최상위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과목을 시험을 보면 좋겠다라고 선정해 놓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선택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의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상대평가는요, 전체 학생을 성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1등급, 2등급, 상위 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평가는요, 전체 학생을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방식인데 100점부터 90점까지는 1등급 이렇게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 진도 패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중학교 때 중학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수학 상학,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학 1, 2, 고3 때는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고요. 진도 진행이 좀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는요. 수학 1, 2를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때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가는 미적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또 어떤 고등학교는요. 수학 1과 고3 때 배우는 확통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 2와 확통을 같이 나가는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학교도 있는데요. 수 2와 확통,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가는 수학 2와 고3 때 배우는 확통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진도를 나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수학 1은 언제 했을까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진도를 나간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건요. 학원 커리큘럼입니다. 자, 학원은요, 좀 더 빠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미 중학교 때 진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상하를 나가는 진도 진행을 보이고요. 수학 1, 2는 고1 때, 미적분, 기하, 확통은 고2 때, 그리고 고3 때는 오로지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그러니 보통 학원은 학교 교육 과정보다 1년 정도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학원을 간다 해도 높은 학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학년이 다 다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중3부터 초1까지 수능을 보게 되는 연도 그리고 몇 년 남았는지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는 8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자, 어제처럼 어려운 수능을 보지 않고 재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교에서는 10명 중에 7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한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5학기를 내신 등급을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입시는 고1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고1 수시까지 남은 기간은 2년씩 뺀다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은요. 수시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학 가는 방법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형에 따른 부분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정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시의 특징은요. 특히 N수생 아이들이 정말 강합니다. 1년 동안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수능 점수가 정말 유리한 아이들에겐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인데요. 수시 준비를 못했던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저 무시무시한 N수생 아이들과 맞짱을 떠야 됩니다. 네 번째, 학과에 따라선 정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섯 번째, 서연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은요. 수능을 잘 보면 뽑아줄 텐데 그래도 학교생활 성실하게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너 내신도 가져와봐 라고 하는 추세가 요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다른 대학들도 같이
내신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 정시만 잘해서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는요,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요,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올해 24학년도는 수시 모집 7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시 모집 79%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4.8%, 종합 전형으로 23% 정도 뽑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차이는 뭘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 성적을 50%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 성적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내신 성적과 면접도 같이 보는 학과도 있고요. 내신 성적과 생기부라는 서류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좀 교과와 종합이 혼동되는 전형이 좀 있다 보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기준점은 교과, 내신 성적을 50% 이상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기부라는 말 나왔죠. 자, 생기부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기록되는 기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예쁜 얼굴 사진도 붙어 있고요. 인적사항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입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4번, 5번, 6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동아리 쪽을 좀 생각하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째, 교과학습 발달사항에는요. 내신 성적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 적혀 있습니다. 6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행특이라고 부르는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는 기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세특, 행특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특은요, 과목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최대 500글자까지 적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특은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행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는 기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특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선생님이 적어주신 혜택인데요.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생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친구들과 토론하며 실험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반복적인 학습으로 물리 분야에 대한 큰 성취 결과를 보여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 볼까요? 영화 속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고 양자 세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 양자 물리에 대해 조사함. 그리고 미시 세계와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파이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 역학 수업을 읽는 등 스스로 심화학습 능력이 뛰어남.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고 심지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학습하는 내용들도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특,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행특을 한번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조절과 협력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이 단순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며 타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데 재능이 보임, 이렇게 적혀 있고요. 평소 갈등 관리 능력이 뛰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먼저 다가가 사과하는 대담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어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엔 어떤 내용들이 적혀질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대학교에서는요, 이런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속력을 갖춘 아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아이의 인성도 보고 싶어하고 이런 3가지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 선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들을 생기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꼭 알고 준비해야 될 것 2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세특, 행특 잘 모르셨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요, 각 대학에서 공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홈페이지를 추천드리고요. 대입 정보 포털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입시 제도와 전형에 대한 이해 미리미리 해두셔서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중학교 때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참고할 자료는요, 정말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시는 진로입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계열은 어느 대학교에 있고 어떤 과가 있는지도 다 검색할 수 있는 워크넷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 검색 미리 해두시면서 아이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작년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대학별 등급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교과서,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교과 전형으로 반에서 3등 했던 친구는요, 국민대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 반석차 5등 가천대 시스템 반도체 전공, 반석차 11등 전북대 반도체 과학기술학과, 반석차 15등 했던 친구는 상명대 천안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등급이라는 거 참 어려우시죠?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요, 고시는 9등급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3등급까지 반에서 6등 정도, 반에서 30명이라고 하면 등급 비율 12%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서울 근처에 있는 학교 혹시 가볼 수 있을까라고 가늠하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주로 3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을 잘 관리해도 사실은 대학에서는 더 좋은 아이를 선발하고 싶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대학에서 내신 성적 관리를 잘했던 친구들에게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보는 시험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대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는요, 2과목, 수학 3등급, 과학 3등급 제일 잘 본 시험을 합쳤을 때 6등급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했었는데요. 이런 걸 저희가 2합 6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요, 4합 5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목은 1등급 받고 하나 정도는 2등급, 합쳤을 때 5등급 정도 들어야 의대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반복해서 참고할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볼까요? 자, 수능이 약한데 수능 최저를 안 보는 대학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현재 중3인데 미적분 기하를 꼭 선택해야만 학교는 어디일까 아실 수 있어요. 수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전국 4년제 대학의 입시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을까? 다 알 수 있고요. 바로 대입정보 119라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고3 진로 선생님도 활용하는 자료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도 수시로 자주자주 아이들과 함께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요, 현재 중학교 이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고교 학점제에 관심 정말 많으시죠. 정말 취지는 좋은 제도예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또 진로나 대학을 관련된 학과 과목을 잘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시켜준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10월 10일 시안을 발표를 했고요.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학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가면 또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이 공유가 되겠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을 좀 볼게요. 수능 개편안은요, 기존에 있던 선택 과목을 없앴습니다. 사실상 30여 년 만에 부활되는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과 가면 어려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또 실력을 좀 갖춘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 보는 과목을 보면 수학, 국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과정이 수능에 출제될 예정이고요. 통합교과,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수능 때 볼 예정입니다.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문과, 이과 모든 아이들이 다 쉬운 수학을 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2와 기하는 반드시 보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선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과 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야지 대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실력이 되는지 보고자 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내신 개편안을 좀 볼게요. 좀 많이 바뀐 부분이겠지만 9등급제 이것을 5등급제로 변경합니다. 왜? 학력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등급, 2등급들이요. 합쳐져서 1등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대평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원래 안을 바꿔서 전 학년을 절대평가 앤드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상대평가 등수가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모든 아이들을 다 상대평가로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계속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잘하는 아이가 누군지 찾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앞서 보셨던 수능 최저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세특 행특의 비중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면접에 대한 중요도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편된 5등급 제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1등급은요. 그래서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반에서 3등 정도, 전교 200명 중에 20등 정도인데요. 좀 구분이 안 되시죠? 기존의 9등급제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1등급, 2등급 4%와 7% 안에 드는 누적 등급으로 11%였던 것이 바뀌는 5등급을 보면 10%니까요. 합쳐져서 1등급으로 바뀐 걸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3등급 정도 안에 들면 인서울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3등급은요. 2등급으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2등급이어도 불안한 등수의 아이들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뀐 5등급제로 봤을 때 2등급은 그렇게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등급이 되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앞서서 복잡한 입시제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하는 것, 제도는 수도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 있어요. 자, 계속 바뀐 제도, 입시 제도는 바뀌었지만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 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앞서서 유아 초등학교 자녀 두신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또 아버님, 우리에게 전략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구문학습을 활용하면 될지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개별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모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균형 있게 언어 영역, 수어 영역, 독서 영역을 고르게 잘 학습하고 있는 건 우리 유아 회원에게 큰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초등학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재미있는 기억은요, 평생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해서 30분 이상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에 앉아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탕을 통해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재미있었던 독서를 기업으로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학, 국어, 한자, 과학, 영어가 균형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리 정말 중요한데 역시 저희 구몬학습에서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통합인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점검도 해드리고 있으니 우리 동네 부모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과학은요, 중학교 과학을 완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학, 그리고 이 공통과학은 수능 때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영역이 다 합쳐져서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 영역의 고른 기본 개념과 이해는 정말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몬과학 GHI 단계 종료까지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순공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구몬학습이야말로 직접 보면서 읽고 쓰는 공부, 순공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경험으로 실력을 키워주는 1년 단위의 구몬회원 관리 시스템 4대 스펙 챌린지 프로젝트로 저희 회원들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절별로 한자,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험 보는 능력도 맵집이 강할 수 있도록 체크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구몬수학 플러스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보시는 교재는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목을 한다고? 네, 이런 친구들이 구몬에 아주 많이 있고요. 이 친구는 9년째 구몬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순공 시간을 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앞선 학력을 갖출 수 있는지 구몬학습의 비밀 6가지가 있는데요. 가정학습이에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학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개인별 능력별 학습 구몬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몰 스텝 교재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작해서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다 보니 학교 교과서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잘게 난이도를 나누어 놨던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출발점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들마다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쉬운 출발점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이고요. 반복 연습의 중요성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서 이거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요. 구몬을 시작했다면 학년을 앞서 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작해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굳이 학년의 틀에 매이지 않고 학년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구몬식 학습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구몬 수학 인정 테스트 대회에 39,000여 명이 응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수학, 구몬 수학 플러스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중등, 초등회원 합쳐서 7,19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 테스트 대회 구몬 수학 플러스 단계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응시하는 모습인데요. 221명이 이번에 응시했고요. 잘 보시면 학년과 단계가 적혀 있죠. 이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인데 N단계를 학습하는 친구가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L단계를 학습하는 친구가 있고 4학년인데 L단계를 학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학력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 라인이 가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구몬 수학은요, 더하기 빼기 하는 교재가 아니라요, 연산을 통해서 자학자습으로 고등 수학을 풀 수 있게 해주는 교재입니다. 과목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구몬 수학 연산을 통해서 자학자습으로 구몬 수학 플러스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교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구몬 수학 플러스를 공부하게 되는 학년이 언제쯤일까 가늠하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시켜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것을 좀 더 빠르고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스마트 구몬 N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7년째 디지털 학습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 구몬 N 학습 보상에는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적 요소를 적용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다음날 또 구몬을 하고 싶게끔 하는 자극과 그다음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보상을 할까요? 출석을 하면 보상을 하고요. 3일 연속 출석하면 또 보상을 줍니다. 시간 정해놓고 구몬 타임에 구몬을 풀면 또 보상을 드리고요.
다양한 학습 행위를 하면서 보상을 받으니까 아이는 그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기존보다 2주, 3주 빠른 진도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바로바로 학습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실시간으로 부모 선생님이 아이의 학습 상황을 체크, 점검할 수 있다 보니 진도 진행이 빠르고요. 그리고 1년이면 4개월에서 6개월, 2년이면 1년 정도의 학력, 진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이 교재에 연필 지우개를 푸는 아이보다 훨씬 더 빠른 진도 진행이 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교재는 구문수학 플러스 단계를 풀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입니다. 스마트 구문 시스템으로 3년째 구문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앞선 친구보다 3년 이상 단축시켜서 스마트 구문 통해서 구문수학 플러스를 풀고 있는 회원입니다. 자, 직접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고요. 직접 쓰는 스마트 구문 N 학습, 혼공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저 누르는 스마트 학습, 그저 시청하는 스마트 학습은 혼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학습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효과의 큰 차이를 구문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구문 N 시스템으로 4대 스펙 챌린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때는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나 등급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결과를 내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3학년 중요한 시기죠. 초등학교 때보다는 정말 많아진 공부량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플래너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도 반드시 하고요. 규칙적인 기상 취침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서와 요약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서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혼자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 외신과 생리부 준비 필수고요. 진로 정하는 것, 학생부가 무엇인지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복습과 오답 노트 정말 중요한데 오답에 대한 관리 저희 부모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복습에 대한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9번을 통해서는요. 고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미 고등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수위원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구문 수학, 구문 과목의 국어와 과학은 종료하고 고등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추천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6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 과목의 균형 잡힌 학습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와 문제풀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특히 선생님께서 드리는 내공백을 봤을 때 꼼꼼 핵심 정리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한 후에 문제풀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는 끝까지 풀어보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습 복습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예비중 학생 아이들이라면 중학교 생활에 대한 준비도 차곡차곡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9번을 통해서는요. 스마트 구문 N 시스템으로 4대 스펙을 도전하는 회원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잘 준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국어만큼은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종료할 수 있으면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누리과정 유아까지 내려왔네요. 자, 언어, 수리, 인지 세 가지 능력을 고르게 갖추는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학습들 중에서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이 쓰기와 읽기, 표현하기, 배경 지식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서 학교 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아 누리과정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입학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요,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기 전에 중학교 때는요, 자기주도 학습의 정착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 능력을 키워주시고, 유아기 때는 주도성을 키워주신다고 하면 전체의 흐름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유아기 때부터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홈 앤 시스템으로 4대 스펙 챌린지 도전하셔서 우리 아이 구몬으로 주요 15개 대학 보내시는데 성공하시기를